안녕하세요. 아위드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2, 3레벨의 스킬업 교재북을 공부를 끝냈고, 이번부터는 2, 3레벨에 한 권이 더 있는 이론북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2, 3레벨에 있는 이론 중에서 이론 중에 이렇게 중화에 대한, 색채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 제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아치형 눈썹 디자인입니다. 이 앞전부터 제 방송을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아치형 눈썹 디자인을 할 때 제가 공식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린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공식이 2, 3레벨 그 이론북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속대로 아치형 눈썹 디자인에 대한 공식을 좀 더 쉽게 잘할 수 있게, 초보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천천히 공식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치형이나 이런 각진 눈썹의 형태를 디자인에서는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오히려 일자 눈썹보다 이렇게 아치형 눈썹이나 각진 눈썹, 갈매기형 눈썹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해본 부분이고, 또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눈썹을 선호하지 않은 형태라 그런지 아치형 눈썹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양쪽 대칭을 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한쪽 눈썹에서 각을 얼마만큼 내리느냐에, 한쪽 눈썹을 먼저 그린 쪽이 각을 어느 정도 기준점을 그리냐에 따라서 다른 쪽 눈썹도 똑같이 내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각에 있어서의 보는 시야와 그리고 모델의 얼굴형에 따라, 그리고 비대칭에 따라서 각이 정확하게 대칭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각진 눈썹을 그리면서 충분히 손과 눈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를 많이 대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자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를 대고 확인을 하는 것은 좋으나, 자에 의존을 하게 되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초보분들이 특히 더 많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디자인에 대한 학습과 연습과 트레이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서 각진 눈썹에 있어서의 최적화된, 세련된 그런 라인들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진 눈썹 천천히 공식대로 해 보겠습니다. 자, 1레벨에서도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부록이 있는데, 각진 눈썹은 2, 3레벨에 있는 이론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다 보니까 2, 3레벨의 각진 눈썹 디자인이 하나 따로 떨어져서 이론북으로 들어가 있어서, 맨 앞쪽에 있는 색채학과 색소에 대한 얘기보다 먼저
디자인부터 하고 다음번에 순차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북을 보면은 각진 눈썹 디자인이 있는 페이지를 먼저 여시고, 그런 다음 이 앞전에 했던 눈썹이죠. 각진 눈썹 또한 두 칸을 이용한 눈썹 디자인입니다. 기존 센티미터는 변형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께감이라든지 전체의 길이감은 좁힐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응용하시면 되고, 지금 있는 디자인 북에 있는 센티는 두께 1cm, 전체 눈썹의 길이 6cm로 했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인당 부분을 3cm의 평균적인 너비로 측정해서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평, 수직은 맞춰놨기 때문에 눈으로 두께는 어떻게 정할 거며 산의 위치는 어디로 정할 건지 시뮬레이션을 먼저 체킹을 합니다. 자, 각의 위치, 그리고 산의 위치 체크.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눈썹 높이를 먼저 체킹, 높이든 뭐 각의 위치든 먼저 체킹하시고, 스케치화 시켜서 체킹하시고, 포물선, 선을 많이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손이 안 따라요 하시는 분들은 드로잉 연습이 좀 충분히 필요하십니다. 미술과는 관련이 크게 없지만 도움은 된다는 얘기죠. 또한 이런 간격들은 꾸준하게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간격에 대한 설정, 눈이 발달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충분히 이런 건 나만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간격이라든지 두께감, 이런 거는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늘려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다음 전체 두께를 1cm로 다 쓸 거고요. 앞쪽 눈썹 위쪽 라인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선은 좀 길게 제가 항상 얘기했죠. 길게. 왜냐면 종이에서는 시선을 생각하고서 그냥 길게 그립니다. 길게 그리는 것이 선에 대한 전체적인 주변과 같이 각도와 사선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꼬리의 위치 정합니다. 꼬리의 끝 부분에 정하는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꼬리의 길이 또한 정해봅니다. 자, 꼬리의 길이는 6cm 다 안 할 거고, 뒤쪽에 한 4mm 정도를 잘라서 내려서 그대로 꼭지점과 산에 있는 꼭지점과 언더선을 스케치하듯이 연결. 자, 그런 다음 정확한 선을 연결해서 통과. 불필요한 선들은 다 아직 지우지 마시고요. 왜냐면 데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 다음 똑같은 위치에서 체크, 그리고 세로선 체크, 그리고 기울기
계속 오른쪽을 보면서 하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도 오른쪽 눈썹을 보면서 왼쪽에 있는 눈썹을 스케치화 시켜서 내려가는 것이 대칭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쪽 눈썹만 그리게 되면 솔직히 그것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죠. 스케치 하시면 됩니다. 똑 떨어지는 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왼쪽은 스케치해서 나가려고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어색하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선은 항상 쓰셔도 된다라고 했죠. 자, 그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게 편하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시는 게 편하시다 그러면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두께는 제가 앞쪽에 있는 눈썹의 두께보다 어떻게 산에 있는 위치의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된다라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두꺼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두꺼우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스타일의 눈썹은 뒤가 더 두꺼우면 눈썹이 세련되지가 못하고 균형 잡힌 눈썹의 형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쪽 두께와 산의 두께가 같거나 아니면 약간 얇거나 그 정도의 위치를 정해서 체크 하시고, 앞에서부터 그대로 쭉 좀 길게 빼시라고 했죠. 이 뒤를 길게 빼면요, 전체적인 눈썹의 균형이 보입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네, 여기를 좀 길게 더 빼서 그대로 꼬리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 같이 하시고 계시죠? 자, 연결. 그러면 각진 눈썹의 형태가 그대로 나왔죠. 자, 똑같이 두께 맞추기 전에 자, 내려서 어디까지? 그죠? 네, 여기까지 체크. 그런 다음에 어떻게? 자, 길게 잡아서 앞쪽 눈썹과 스케치 하듯이 연결하고 꼬리와 그죠? 길게 뺍니다. 그럼 전체적인 눈썹의 형태는 나왔습니다. 이런 다음 정확한 시술을 할 위치와 선이 너무 두꺼우면 힘드니까, 그런 다음 뒤쪽도 정확선들, 거의 직선의 형태에서 일단 선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선. 자, 직선이 대칭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월등히 수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선화 시켜서 처음부터 그리면요, 초보분들은 대칭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런 다음 앞 눈썹의 아래쪽 언더의 끝부분에서 그대로 수평선상을 만들었을 때 수직과 수평선, 자, 산의 위치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렇게 갈매기 눈썹 형태로 그대로 스킬이 다음 스킬 엠보든 수지든 머신이든 들어가면 되는데, 아치형으로도 하고 싶고 세미 아치형으로도 하고 싶고 갈매기 눈썹 형태로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응용된 눈썹을 할 수 있는 눈썹이 각진 눈썹입니다. 그죠? 이 각을 완전히 이루는 눈썹, 그죠? 갈매기 눈썹. 근데 그 디자인의 위치가, 곡선을 굴리는 위치가 1대1로 되었을 때
아래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굴리는지, 그게 직선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냥 굴리면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1대1 굴려야 되는 이 지점과 체크, 아래쪽 수평에 있는 선과의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언더에 있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딱 교차되는 지점을 두 개만 연결 딱 하면 언더 부분에 선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가장 균형 잡힌 눈썹이 나오고요. 그리고 윗선은 미리 잡아 놓은 이 꼭지점과 선과 그대로 연결하면, 자, 정말 균형 잡히고 세련된 아치형 눈썹이 나옵니다. 시술할 부분만 딱 두고 전체 정리를 합니다. 기초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아니면 강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신다면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방식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습관이 들인다면은 아치형 눈썹 대칭 잡는 거랑 그리고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그대로 똑같이 이 간격을, 그죠? 산에서부터의 이 간격을 정확하게 어디로? 자, 왼쪽으로 데칼 체크 체크. 자, 1대 1의 간격인지 다시 한 번 더 체크 체크, 다시 체크해서 끝나는 지점과 어디? 그죠? 앞쪽 머리 아래쪽 수평선상과 마주되는 이 지점이 바로 언더 부분을 굴릴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공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해서 그렇지, 사실 습관이 되면 이걸 그리고 자르고 지우고 하는 게 원터치로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쪽 산 부분에 굴려지는 기울기나 아래쪽에 있는 굴려지는 곡선의 느낌이 양쪽이 최대한의 대칭을 이루면서 균형감 있는 아치형 눈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정확한 선들 묘사를 한 다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앞쪽 선 정리. 그죠? 그리고 위쪽 선도 정리. 자, 이제 시술 전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연습할 땐 저는 이런 선들도 그냥 공부할 땐 남겨놓으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또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때 이랬지? 어느 정도 몇 개 그리고서 또 쳐다보면 여기가 좀 안 맞네? 그거는 이제 보는 눈과 손이 따라가고 실력이 그만큼 늘었고 보는 눈도 정확해졌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공부는 하면 할수록, 혼자서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디자인은 꾸준하게 낼 수밖에 없고 실력 또한 계속 상승이 되지 하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매일매일 몇 개씩 시간을 내서
꼭 연습을 하시는 것이 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자, 각진 눈썹 길게 장황되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좀 크게 색감 있게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종이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서 각의 위치라든지 모든 걸 좀 크게 잡을 거기 때문에 먼저 균형 있는 각진 눈썹 하나를 먼저 스케치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보기 좋게 하나를 해야겠네요. 그냥 좀 크게 보면 이해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어서 자, 이렇게 크게 확실히 볼 수 있게 자, 전체적으로 기준을 먼저 그린 다음 자, 안대 부분 선 저기에 선 잡고 잘 보일 수 있게 기본 컬을 일단 먼저 좀 짙게 뚜렷하게 볼 수 있게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죠? 그리고 각의 위치도 정확하게 네, 이렇게 됐죠? 전체에 다 보이게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그릴 때 이 산 위치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직으로 내리고 그리고 언더 부분이 수평으로 거의 이제 수평에 가깝게 수평으로 전체를 그었을 때 눈썹이 크니까 제가 잘을 댑니다. 그냥 핸들로 하셔도 돼요. 전체적인 드로잉처럼 그냥 형성시켜서 그대로 체크 하시면 이 지점이 아치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갈매기 눈썹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공식이 나옵니다. 전체 각진 눈썹의 형태는 제가 아까 작은 디자인 북에다가 그죠, 작게 그렸을 때 실질적인 크기를 그렸을 때 그때 그리는 방식을 얘기를 드렸지만 이 각 부분에서 세미 아치가 되고 갈매기 눈썹이 되고 둥근 눈썹이 되는 것까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각 위치가 그냥 정말 뾰족해 보이는 이 부분만 완만해 보이기 위한 정도는 제가 언더 앞 눈썹의 제일 하단 아래쪽 부분이 수평으로 그었을 때 측정한 위치에서 그죠? 이 각에 굴려야 되는 위치에서 딱 그었을 때 아래쪽이 파란색입니다. 바깥쪽으로 이 부분만 굴리면 끝납니다. 위는요? 그죠? 그죠? 1대1로 해놨으니까 여기만 굴리면 땡입니다. 그럼 눈썹의 형태는
갈매기 형태의 눈썹이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치형 눈썹, 각지 눈썹보다는 이런 갈매기형 눈썹보다는 좀 더 위치적으로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뭐 마지막에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자를 재셔가지고 다시 체크하시고, 아 여기가 좀 더 같구나 하면 이런 거는 체크하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자를 대시고서 연습을 하신다 이러면 그건 이제 나중에 정말 자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아치형 최대한 눈을 먼저 믿고 체크하고 나중에 자를 대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 거죠. 그 벌어져 있는 정확도를 조금씩 줄여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의존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기초라고 하더라도. 자, 그런 다음 앞 언더 부분 수평 선에서 그대로 만나는 점. 그러면 언더 부분을 굴려야 되는 지점은 확연히 달라지죠. 자,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그쵸, 여기까지 굴려지죠. 완만해지죠, 더. 그리고 윗선도 어디까지? 네, 그렇죠. 여기까지 굴려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치형 눈썹이 되죠. 그래서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둥근 눈썹을 하고 싶습니다. 그죠? 둥근 눈썹 세 번째. 이때는 하지 말아야 될 아치형 눈썹, 각진 눈썹에 있어서 제가 디자인을 항상 할 때 A 구간, 그죠? 또는 B 구간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여기에서 A 구간, 여기가 B 구간이라고 한다면 A 구간 이상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뭐가? 굴려야 되는 지점이. A 구간 앞까지는 안 가는 게 좋고, 제일 이상적인 아치형 형태의 눈썹은 B 구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눈썹입니다. 그러면 둥근 눈썹을 A 구간 들어가기 직전까지 체크합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고 이 공간감을 잘 익혀서 어디까지? 네, 꼬리 부분도 갑니다. 자, 그런 다음 체크한 다음 거리감을 보면 9.2cm 정도입니다. 좀 더 좁은 것 같습니다. 이때는 체크. 이렇게 체크해서 전체적인 공간감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 똑같이 더 많이 벌어지죠. 그죠? 그런 다음 언더 부분은 그죠? 여기까지 연결되고, 윗부분은 그쵸?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쵸? 정말 이제 둥근 아치형이 아니라 그냥 그 뭔가 둥근 눈썹이죠. 그죠? 둥근 눈썹. 이거보다 더 완만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올라간 일자 눈썹에서 변형을 시키는 것이, 응용을 하시는 것이 옳죠. 더 이상은 둥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꼬리의 이 끝부분은 직선화 시키는 것이 가장 세련되고 데칼코마니를 완벽하게 맞추는 방법입니다. 직선 부분 남겨두시고, 그리고 A 구간 직선 부분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연결해서 굴리면 아치형 눈썹. 그죠? 여기 아치형 눈썹, 여기 둥근 눈썹. 아치와 둥근 눈썹은 같은데 느낌상을 얘기를 해보면
완만하게 둥근 눈썹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애매한 둥근 눈썹도 아니고 갈매기 눈썹도 아닌 그 중간에 아치형 눈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이 있는 이 부분은, 이 눈썹은 일명 잘 아는 갈매기 눈썹의 형태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각진 눈썹 하나로 응용을 할 수 있는 눈썹들은 종류가 3가지에서 뭐 그 사이사이에도 또 있겠죠. 그죠? 그 높낮이는 사람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취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각진 눈썹의 응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에 응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큰 눈썹을 그린 이유는 또 작은 눈썹에 응용해서 디자인 북에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